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추석 특집 종목 진단 첫 번째 영상입니다. 70개가 넘는 기업의 진단을 이번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종목 개수가 적지 않아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꼭 기억하세요. 영상 아래 댓글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간대를 적어 두었거든요. 종목명 앞에 있는 숫자, 시간을 클릭하시면 종목으로 이동돼요. 숫자를 클릭하면 종목으로 이동된다. 이 부분 꼭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SM입니다. 엔터사 중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이 많죠. 중요한 것은 레드벨벳 이후 6년 만에 데뷔할 걸그룹 소식인데 빠르면 7월부터 데뷔할지도 모른다고 했었던 것이 이제는 10월에서 11월 중으로 연기된 부분은 아쉽습니다. 실적도 3분기보다는 4분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수급가 차트를 보시면요.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하늘색 60일선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점, 그리고 8월부터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8월부터 파란색이 이처럼 쭉 올라오고 있죠.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율이죠. 8월부터 지분을 늘리는 추세를 보이는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이 좀 약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4분기에 드디어 신인 걸그룹 데뷔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열어둔 전략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저점 수준인 종가상 33,500원을 강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련 임상은 연말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백신 CMO 가능한 공장을 보유한 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식약처 수출 허가받은 것 등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2만원을 지키면서 지속 반등 시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중요한데요. 당장 실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주가가 움직일 만한 재료 혹은 좋은 소식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관련 주들에서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한 종목이 많기는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 가서는 실적이 일정 부분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급과 차트를 좀 보시면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미 그어놨지만 아래로는 종가상 18,000원이 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27,000원 위에서 동그라미 쳐놨지만 보세요. 27,000원 위에서 이처럼 윗꼬리를 여러 번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반등 시에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27,000원에 대한 부담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별한 모멘텀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 회사 좋죠. 다우기술과 키다리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데이터 3법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재택근무 수혜주이기도 하죠. 월봉을 보시면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 쉽지 않은 기업이고 일봉상 흐름을 봐도 그래요. 윗꼬리가 길게 많이 달리고 주봉 보면은 더 심하죠. 와, 윗꼬리 보세요. 그쵸?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 쉽지 않은 기업이고 5년 이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거래량 아래 보세요. 파란색 외국인 지분율이죠. 회사는 좋은데 5년 이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외국인 지분율이 2014년, 15년에도 10%를 넘지 않았으면 참고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회사가 좋으니까 뭐 손실을 보고 있건 이익을 보고 있건 간에 그냥 중장기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가 좋다 보니 물려도 중장기로 가져가야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봉이죠. 지난 5월부터의 흐름을 보면 어디죠? 이 가격이 16,000원이에요. 16,000원 위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컸음을 봤을 때 향후 반등 시에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16,000원에 대한 부담은 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종가상 12,000원이 강하게 지켜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주당 180원의 현금 배당을 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RFHIC입니다. 5G 관련주 중에서 관심 있게 볼 기업인데요. 많은 5G 관련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RFHIC도 3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지만 4분기부터의 실적 개선, 또 내년부터의 큰 폭의 실적 증가 기대감으로 지속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빨강색 기관은 6월 말 이후, 또 파란색 외국인 보유율은 8월부터 외국인 이처럼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 올해부터의 흐름만을 보더라도 어떻죠? 지금 차트 보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 보는 거 아니에요? 위에 올해부터의 흐름만을 보더라도 어떻죠? 흐름의 모습이 물론 변동성이 작지 않아요. 올해가 여기서부터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변동성이 작은 편은 아니에요. 변동성이 큰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올해만 놓고 보면은 이처럼 저점도 꾸준히 높아져 가고 있고, 고점도요 이처럼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결국 긴 호흡에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비중이 크다면 쉽게 지칠 수 있는 점을 염두한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러프하게는 현주가 아래로 38,000원, 위로는 44,000원에서의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모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BH입니다. 상반기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좀 많이 좀 찾아보셨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7월 중순에 왜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때가 고점이었고, 이때만 거래 터지고 거래 팍 죽고, 지난 7월 중순에 이처럼 급등했었던 것은 퀄컴 통신 부품 공급 전망 기대감에 매우 오랜만에 상한가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환사채 청구 등으로 수급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죠. 주봉을 보시면요, 좀 박스권이 좀 보이세요? 제가 좀 미리 그어놨는데, 주봉을 보시면 이처럼 15,000원, 현주가 아래로 15,000원, 또 현주가 위로 25,000원 수준의 박스권에 좀 갇힌 모습입니다.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좀 갇힌 모습이에요. 주봉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좀 이렇게 수렴해 있는, 좀 모여져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모멘텀으로는 5G 안테나 및 전기차 배터리형 FPCB인데,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내년부터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중이 아니시라면 긴 호흡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 기관, 파랑색 외국인 관심이 저조해요. 네, 시가총액도 7천억이면 작은 편은 아니고 회사도 앞으로 전망도 좋은데 좀 이 부분은 메이저의 관심이 좀 덜하다는 거, 저조한 것은 좀 아쉽고 조금 전 살펴본 주봉은 좋아 보이지만 일봉의 흐름, 특히 일봉의 이평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차트가 이뻐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19,500원 전후에서의 하방 경직성은 향후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풍국주정입니다. 수소 테마주 중에 하나죠. 2015년부터의 실적만을 보더라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정도로 안정성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모멘텀은 자회사에 어떤 회사가 있죠? 수소 제조업체인 SDG라고 있죠. SDG의 모멘텀이 큰 상황이죠. 풍국주정은요, 매매를 해보지 않아도 일본 흐름 이렇죠. 예, 윗꼬리도 좀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좀 들쭉날쭉하고 주봉을 봤을 때도 월봉만을 보더라도 매매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차트가 이쁠 때 야 여기서 이제 가나보다. 그럼 얼마 못 가고 그때가 고점이고요. 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이쁠 때 사면 딱 고점에 물리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린이가 접근해서 편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고, 이익 중이건 손실 중이건 비중은 크지 않아야 되고 단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매매가 힘든 종목인데 긴 호흡에서 접근하는 것도 일단 쉽진 않죠. 그러니까 비중은 크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점 참고해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보면 비중이 크거나 손실률이 큰 분들은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그동안 잘 참았다, 이제 가는구나 라고 기뻐하시기보다는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중기적으로 가져가 보려고 해도 가볍게 가져가는 게 어떠실지. 예, 비중이 크면 좀 부담될 수 있고, 또 가려다가 또 꺾이면 또 실망감 커지고, 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실적이 되는 테마주라고 해도 테마주 성격의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6개 기업에 대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놓으시면 제가 올리고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